소개를 좀 한번 해주실래요? 금융위기 이후의 세계 경제가 농업을 주목하고 있다. Agriculture is going to be one of the best industries for the next 20 or 30 years. They're going to be huge fortunes made. 농업 발전이 기후변화와 식량 위기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법이자 새로운 부의 원칙이다.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농업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수천 년간 땅과 하늘, 자연환경에 의존하던 농업은 눈부시게 진화하고 있다. 실내에서 인공적으로 소유 환경을 제외하고 고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첨단 농경 시스템이 순진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이제 농업은 식품의 범주에서 벗어나 DT, NT 등 첨단 기술과 같이 의약품, 기능성 신소재, 바이오 에너지 등을 생산하는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면적의 농지에서 농산물 수출 세계 2위, 농산물 무역 흑자 세계 1위라는 놀라운 성과를 이번엔 네덜란드의 성공 비결 역시 첨단 농업 기술을 통해 생산 비용을 낮추고 품질을 높이는 가치 혁신을 이룬다. 첨단 미디어실을 통해 환경적 핸디캡을 극복하고 땅에 의존하기보다는 자본 및 기술 지배적 농사에 집중해 고부가가치 강화, 수출 경쟁력을 확보한 것이다. 국내에서도 기술 융복합을 통한 농업의 변신이 흥창이다. 뇌고치를 이용해 만든 세계 최초의 인공호흡 상용화를 앞두고 있고 한국형 식물공장 건설도 본격화될 예정이다. 재배 품목도 다양해졌다. 한유선 파프리카는 현재 일본에서 70% 땅밖의 점유율을 차지할 만큼 경쟁력이 높아졌다. 컬러스 현장의 경우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세계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을 정도다. 하지만 글로벌 농업 경쟁에서 선진국들과 경쟁하기엔 여전히 한국 농업의 현실을 초래한다. 도시민과 농가 간의 소득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급속한 농업인구 이탈과 고령화를 낳아 정부도 농민도 쌀농사에만 집착하는 사이 농업의 무역수지 종착폭은 늘어만 가고 있다. 이대로라면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도약할 기회를 들지 차세대 농업 혁명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다면 지금 한국의 농업은 또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저기 보면 현재 저기 도시 소득을 100으로 볼 때 현재 농가는 55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이는 지금 종사하는 게 보면 지금 이제 점점 많아지고 47%가 65세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이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작물 농업 중에서도 개별적으로 어떤 농가가 얼마나 농가 수입이 있는가라고 보면 쌀농사는 한 3,100만 원, 과수 한 4,500만 원, 축산 농가가 6,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지금 저렇게 되느냐면 쌀 때문에 그렇습니다. 쌀이 모든 농사, 지금 우리가 이런 농사, 저런 농사, 이런 상품, 저런 상품을 만들고자 해도 무엇을 덮을 수 없느냐면 쌀을 덮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지금 현재 쌀이 8조 원 됩니다. 8조 원에서 시장으로 주고받는 건 한 2조 3천원, 3조밖에 돼. 나머지 5조는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주머니에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 보상이 첫 번째 어디부터 시작해? YS가 93년도 우리 쌀을
열어야 된다. 무슨 말 하느냐? 쌀을 열지 말자. 일본은 쌀을 열었습니다. 수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쌀을 갖다가 의무 수입을 하는 게 약 40만 톤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매년 남아도는 게 얼마 정도인데 27만 톤 됩니다. 이걸 갖다가 지금 3년간 우리가 쌀을 보존해야 되거든요. 저장을 해야 됩니다. 뭘 수입을 했든 남아도는 그게 1년간 소모되는 돈이 3천억 원이 저장만 하는데 받아서 쓰는 게 아니라 이리가 왜 쌀을 합니까? 그분들이 어떤 농사나 상품을 만들어도 쌀보다 나은 게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쌀을 5조 원이나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도 요번에 더 지원을 남는 걸 100% 우리가 사들이자라고 이제 어떤 법안이 제안되게 됐는데 쌀을 덮을 수 없는 게 바로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자꾸 우리가 예를 들어 우루과이를 합니다. 오케이 5조 원. 그 다음에 외환위기 왔다. 오케이 7조 원. 그 다음에 FTA 해야 된다. 10조 원. 이런 식으로 그냥 그때 그 말을 해버리니까 부채를 늘면서 농산업의 어떤 생산 경쟁력은 제대로 올라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 보시다시피 인구는 점차 이렇게 줄가 자꾸 노령화가 가속되고 식량 자금률은 우리가 쌀은 92%예요. 그러나 식량 자금은 45%입니다. 그런데 콩, 옥수수까지 다 사료된 복당이 22%밖에 실제로 작업을 하고 있지 못하면서도 쌀은 92%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적자가 약 5조 원 정도 됩니다. 시장으로 순수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기후 변화로 점차 이제 자꾸 여기 가수 같은 게 급상하고 있죠. 계속해서 이제 날씨는 자꾸 추워지고 노동력은 없죠.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만두어야 되느냐?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죠. 예를 들어서 반도체, 그 다음에 조선, 자동차 지금 이제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연 농업 산업이 우리가 방치해야 될 건가?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새로운 개념을 갖다가 적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것을 그게 대표적으로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나 한국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농업 인구나 농가 수급이나 수출이 있어서 그러니까 비교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나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저기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농업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제 계속해서 강국을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연 여기에서 농업 산업이 우리가 뭔가 어떤 계기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패션계, 명품 패션계 이제 최고다 하는 아마 린이라는 사람하고 ICT AI 계통의 오픈 AI를 이제 이해를 하는 빌 게이츠가 둘이서 대담을 했습니다. 대담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묻습니다. 빌 게이츠, ICT 휴대폰 다음에 뭐로 올 것 같니? 네가 무슨 산업을 하고 싶냐? 라고 하니까 빌 게이츠가 어머머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패션 그게 명품 이제 의류 전문업체 회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자기가 생각할 때는 먹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언제나 이번 세대도 다음 세대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걸 대상으로 해야 된다. 휴대폰은 여러분 지금 휴대폰 그 기능에 무슨 더 기능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능 AI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인공지능은 더 발달돼야 되죠. 그러나 휴대폰 산업을 하신다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기능이 뭐가 더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은 그런 거는 더 이상보다 우리한테 있을 수 있는 거는 먹고 입고 그 다음에 우리
대체할 수는 없을 거니까 자기 생각을 먹는 것을 허투루 해서는 산업이 제대로 크지 않을 거다. 먹는 산업이 자기는 앞으로 대단히 이제 유망할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두 번째 들어가지고 지금 농업이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산업을 갖다가 우리가 진정성 있게 대해가지고 그게 이제 세계 1위가 될 수 있는, 세계 1위가 아니라 세계에서 어떤 선진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자면 혼자서 할 수 있는 어떤 산업도 자기 혼자 산업으로는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항상 인테그레이션, 융복합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저기 뭔가를 하나 만들 수가 있죠. 우리가 농산업을 포기할 수 없다면 농산업을 일으켜야 되고 그 일으켜야 된다면 무엇이 함께 와야 되느냐면 작물이 함께 와야 된다는 거예요. 작물 없이 축산이 없고 축산 없이는 작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순환되어야 된다는 게 전지론이고 그게 이름하여 경축순환 자원화라는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볼 건 아니 당신 축산 이야기하러 와가지고 혹은 비료 이야기하러 와서 작물 무슨 이야기냐? 작물을 보면 모든 산업이 농산업이 작물마다 그 다음에 동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작물을 갖다가 이야기할 때 먼저 생각, 그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 게 먼저 와 있습니까? 어떤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가? 어떤 시스템을 먼저 하게 되는가? 어떤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창의성을 발휘했는가를 보고 그 창의성이 어떻게 출산을 넘어가야 하는가를 개념, 인투이션, 직관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지금 이걸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지금 농사를 뭐 아무나 하고 뭐 하면 되는 거 이게 허투루 보이지는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죠. 여러분들 저기 디스플레이 LG 파주단지에서 전 세계적으로 제일 큰 파주단지 디스플레이라는 디스플레이가 60조 원의 생산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조선이 39조 원입니다. 사실은 축산이 전후방 산업을 포함해서 전후방이나 사료라든지 건축 같은 걸 포함해서 70조 원이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하찮은 산업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고 무슨 조선 뭐 디스플레이 하면 매우 수준이 높고 매우 큰 산업이고 매우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을 것 같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그 다음에 양돈이 약 9조 원 정도 됩니다. 요즘에. 그러니까 모든 10개 산업 중에서 농산업 중에서는 지금 양돈이 가장 큰데 그것조차도 철도 여러분들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2조 원밖에 되질 않아요. 뭐 지금 뭐 누구하고 어쩌다 저쩌다 그렇게 항공 약 6조 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양돈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산업 중에서 양돈만 보더라도 약 9조 원 정도 되는 큰 산업입니다. 이 산업이 우리가 지금 그걸 갖다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는가? 우리나라 지금 이제 생산 쪽만 보면 농산업이 약 한 60조 원 됩니다. 그 중에서 돼지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한우, 그 다음에 닭, 육개, 계란, 그 다음에 우유, 그 다음에 오리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가 약 한 4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쌀은 2015년에 56kg 1인당 돼가지고 지금 현재는 쌀 소비량이 56kg라면 1년간 한 사람이 먹는 거. 근데 한 끼 먹는데 얼마 정도 걸리느냐면 50g 정도 먹습니다. 여러분 뭐 점심때 쌀 식사를 하셨다면 고개 한 50g 정도 쌀 되는데 전 국민이 어린애까지 포함해서 전 국민이 365일 동안 한 끼 정도밖에 먹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하루에 한 끼 정도밖에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고기는 어떻게 되느냐면 고기는 약 한 저기 뭐 60, 그러니까 모든 미트를 다 포함해서 한 60kg 정도 되니까 그걸 갖다 한 끼로 나누면 한 60g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이나 고기나 거의 비슷한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돈이 1차적으로는 어디로 지금 쏠리고 있느냐면 스마트팜 작물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지금 제가 작물을 먼저 이야기하는 첫째, 작물도 축산 없이는 제대로 코스다운 할 수 없는 문제 하나, 경족순환이 일어나야 작물도 그게 돼. 두 번째는 아까 그 산업의 농산업의 발전상 작물이 먼저고 그 다음에 동물이 옵니다. 작물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를 보면 동물이 어떻게 되어 가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식량 안보도,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쌀은 굳이 하지만 식량이나 그 다음에 동물에서는 30%밖에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고, 우리가 이제 잘 아시다시피 고령화가 굉장히 심해요. 전체 인구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고령화가 많이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여기 그걸 한번 동영상 경기도 콘텐츠에 위치한 이곳은 바로 국내 최대 규모의 식물 공장입니다. 약 600평형 규모의 이 식물 공장은 쌈채소와 새싹채소 등 하루 약 6,000포기의 엽채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농장 한켠에선 수확 작업이 한창인데요. 마치 반도체 공장처럼 모두 방탄복을 입고 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클린이 아닌 대지에 작물을 심고 태양광 대신 LED를 활용해 방음석을 합니다. 실내 온도와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 등 모두 경기도 지금 이제 그다음에 이게 컨테이너를 지금 여기는 이제 앞에 거는 저기 만들고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여러분들 여기 어디 가시다 보면 터널 같은 걸 새로 만들고 이제 굽은 걸 약간 이제 바로 펴면서 그 터널이 거의 그러니까 무효화된 행태, 그 무효화된 행태를 뭐를 만들었냐면 저기 그러니까 스마트팜을 만든 거예요. 이걸 좀 한번 동영상을 다시. 스마트팜에서 싱싱한 채소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생육이 끝난 채소는 바로 포장이 돼 시중으로 유통됩니다. 이러한 설비가 갖춰진 곳은 서울의 한 지하철 역산의 공간. 지하철역 유휴부지를 활용해 만든 500평 규모 스마트팜에서 80여 종의 채소들이 길러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중에서도 수직형 인도어팜 형태인 이곳에서는 친환경 작물이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첨단 기술을 통해 제어합니다. 그린하우스들은 100% 이제 자연환경을 제어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인도어팜의 영역은 모든 광이나 기체나 뉴트리언, 영양액이나 수철이나 이런 것들을 다 균일하게 하는 컨트롤 기술들이 접목돼서 환경 대응을 하는 스마트팜 그다음에 이제 이건 예를 들어서 빈 터널을 이용해서 이제 스마트팜을 만들고, 그다음에 컨테이너를 해서 주로 한국에도 활용을 하지만 중동에 수출하는 경우. 지금 이게 컨테이너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컨테이너를 여러 개 모아가지고 이제 하나의 그거로
회사에서 이렇게 이제 아부다비에 수출을 해가지고 이런 상상이라는 이 양반은 미국에서 구글에서 큰 돈을 벌이고 있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뭔가 할 수 있겠다 해서 스마트팜을 갖다가 이제 창업한 이 양반입니다. 이 순환식 스마트팜의 장점은 효율성이 아주 우수하다는 것입니다. 농장 내부에 농민의 작업 공간이 필요 없고 또한 수직으로 단한 재배가 가능해 같은 면적의 일반 하우스 대비 지금 뭐든지 파하면 여러분들 저기 설탕 토마토 사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무슨 머리를 썼느냐면 저기 토마토에다가 토마토 씻고 뭐 때로는 저도 토마토를 잘 안 먹는 게 식기 때문에 잘 안 먹는데 그 꼭지를 톡 따버려가지고 그 꼭지 안에다가 뭐를 주입합니까? 그러니까 저기 천연 그 설탕을 주입을 하는 거예요. 그 꼭지에 들어가는 게 꼭지를 안 따면 거기 안 들어가요. 머리는 뭐로 추가하냐면 꼭지를 따고 거기에 그거 설탕을 천연 설탕을 넣어야 달더라 라는 자기가 아는 그게 큰 게 아니에요. 근데 다른 사람은 생각지도 못하는 걸 꼭지를 따서 해가지고 이게 지금 공장에 엄청 커져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설탕 도와서 먹으면 꼭지가 없을 거예요. 그 꼭지가 뭐를 넣었냐면 우등제품 안에 천연 설탕 보통 과학적 설탕이 아니라 정제된 설탕을 넣는 게 아니라 자연 천연 설탕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가격은 머리 하나가 산업을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이석이라는 거 김재철 회장이라고 혹시 그 동원 삼치인가 무슨 삼치 어디 사람인가 전남 어디 사람이죠? 그분이 그 참치 장관님인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거를 아들한테 물려주고 자기는 이걸 갖다가 하고 있으면서 지금 이제 그 이천에서 이런 형태로 스마트팜을 하고 있느냐면 여러분 이 지금 작물 농업을 이렇게 농산을 보면서 첫 번째 이게 참 많은 창의적 생각 보통 그냥 작물을 키우는데 창의적 방법을 한 것은 사실이구나. 그런데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가장 큰 이게 정말 신나게 전부 다 모든 게 잘 돌아갈 것 같습니까? 안 그러면 아까 회전하는 어떤 그런 스마트팜도 보셨지만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으시는 어떤 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전부 다 잘 돌아갈 것 같습니까? 어떤 생각 좀 하세요? 혹시 작물 농업을 보면서 이건 좋긴 한데 뭐가 문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뭡니까? 화학 단순하게 말해서 돈이 안 나옵니다. 돈이 안 나와요. 돈이 안 나와. 돈이 안 나옵니다. 수익이 없는 거예요. 왜 모든 장치 보세요. 도로가 뺑뺑뺑뺑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게 뭡니까? LED 방을 갖다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전기죠.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게 뭡니까? 영양제를 전부 다 화학 영양제를 수가 조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든 토양이든 수경 제대로 하는 물이든 물을 전부 다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를 싣습니까? 지금 하늘로 올라가는 1kg에 금을 싣습니까? 안 그러면 상추, 토마토, 그게 1kg에 얼마입니까? 단순하게 뭐가 안 되냐면 수익이 남지 않는 거예요. 이분들 김재철 회장도 내가 이게 뭐를 하고 싶으면 돈 벌만큼 벌었다. 이제는
교육 훈련의 장으로 후세들한테 이럴 가능성을 보게 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미국 국어회사에서 큰 돈 벌이다가 한국에 들어온 사람도 계속해서 경제성 문제를 갖다 인터뷰합니다. 지금은 안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수익이 굉장히 클 것이라는 걸 확신을 가지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어떤 대안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기 있어요. 그러면 작물농업에서 그리고 또 우리 한국적 아까 그 쌀농사 이야기했는데 지금 작물이 있고 축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된 제가 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영축순환, 영종, 즉 작물농업하고 축산하고 축산해서 버리는 거, 버리는 걸 자원화해서 작물로 되돌리면 작물한테는 귀한 자원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작물 뭐를 많이 생육을 갖다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해서 광합성 작용을 활성화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산화탄소가 있어야 광합성이 활성화될 거 아닙니까? 그럼 축산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뭡니까? 버려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하고 돼지 이꼴로 보면 돼요. 심장에는 모든 게 똑같습니다. 크기가 똑같아요. 이상하게. 그런데 그 돼지, 그러니까 뭐만 다르냐면 면역 체계만 다르다는 거예요. 면역 체계 같으면 돼지나 사람은, 그러니까 돼지의 심정을 아까 사람의 심정이라고 보면 사람의 심정이 돼지 심정이라고 생각도 그렇게 보면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돼지가 싫어하는 거는 작물할 때는 자원이 되고, 또 식물이 싫어하는 거는 또 뭔가 생산하는 건 동물한테 자원이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모니아 같은 동물에서 굉장히 냄새 나는 겁니다. 그런데 아모니아를 저기 그 호기성으로 잠깐만 닫으면 NH4가 돼가지고 좋은 비료가 되거든요. 그 비료가 뭐한테? 작물할 때는 좋은 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 생각은 작물하고 동물하고 이렇게 연계를 하면 동물이 버리는 걸 작물이 자원을 하고 자원을 하는 걸 또 그걸 할 수 있고 이 두 개가 서로 아울려서 돌아가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 양반이 그래서 저기 내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겠는데 소위 말하는 농산업이 과학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3 부탁드릴까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경제성을 기대하기 힘들다가 그래서 이걸 갖다가 문제점을 축산해서 지금 바이오 퍼틸라이저 그래서 공급을 한다든지 배지를 공급한다든지 에너지를 갖다 어디에서 축산해서 가지고 있는 걸 갖다 요 위에 동사는 뭐로 그러냐면 배지가 저기 깔개로 되어 있습니다. 저기서는 뭐가 나오냐면 솔리드가 나오고 밑에는 피트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기서는 액비가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퇴비가 나오기도 하고 액비가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 뭐화해서 에너지화해서 바이오 가스가 만들 수가 있고 저것들을 갖다 비료로 만들 수가 있고 또 저걸 갖다가 배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종에 이걸 조금 한번 동영상 충분히 먹은 후 이게 휴식 시간이겠죠. 현재 실험하고 있는 지금 이런 약들이 아니라 이게 피트고 액비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깔개 동사고 바닥이 깔개로 네, 몇 시간째 지금 산동강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강조하려는 것은 여기에 축산에서 솔리드가 나오면 그걸 대비화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축산에서 뭐가 나오면 리퀴드가 나오면 액비화할 수 있다. 그거에다가 그걸 또 액비나 퇴비의 형태를 바이오 가스화할 수가 있습니다. 바이오 가스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 수 있고 그 신재생 에너지가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 이산화탄소 같은 걸 순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모니아 가스를 갖다가 현미 처리했을 경우에 마지막 슬라이드 했을 때 그러니까 축산하고 경종하고 연계를 잘하면 축산에서 나오는 엔드 프로덕트를 에너지 만들 수 있고 배지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비료 만들 수 있고 어디서 원하는 경종농가에서 원하는 초지에서 원하는 안 그러면 스마트팜에서 원하는 안 그러면 예를 들어 과수나무에서 원하는 옥수수밭에서 원하는 모든 것들을 여기서 공급할 수 있다. 그러면 축산의 웨이스트가 값이 비싼 것을 그거 합니까? 상대적으로 거의 공짜를 가져갈 수 있는 것들 그거를 자원화했을 경우에는 경종한테는 어떻게 된다? 굉장히 값이 있는 데니까 경종하고 축산하고 서로 잘 합하면 경제성이 있는 스마트팜으로 경제성이 있는 축산도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드리려는 말씀입니다. 근데 좀 자료가 조금 있긴 한데 그 자료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좀 구체적인 과학적 근거에 있는 것들 좀 말씀을 드리고 혹시 제가 끝내기 전에 혹시 질문이라든지 제가 지금 약속드린 30분보다 한 32분 정도 되어가지고 참 높아졌습니다만 혹시 질의가 있으면 제가 지금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